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한국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세부 규정이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편 면제 사유와 대상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료자에 대한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한국 격리 면제 조치가 확대 시행됩니다. LA 한인타운 관광사에는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달로 예정했던 한국 방문을 한 달 늦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널티를 내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죠. LA 총영사관에는 현재 격리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한 전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하루 민원 서비스 안내 문의 전화가 5,000통 이상 폭주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한 한인은 업무상 한국 방문을 위해 사흘간 총영사관을 방문해 문의했지만 자가격리 면제를 물을 때마다 다른 답변을 듣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답답한 거 100%도 넘어 200%야. 하나 또 되는 게 없어. 총영사관 측은 아직 외교부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곧바로 면제 신청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격리 면제 발급 업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 사유와 대상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직계 가족만으로 제한한 점, 또 5살 이하 자녀들만 동반 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 등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즈니스 준비 단계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12살 아래는 지금 아직까지도 예방주사를 못 맞기 때문에 한국 가서 어디 있냐고 친구들이.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현재 직계가족 방문으로 제한한 자가격리 면제 조건을 형제 자매 방문으로까지 확대할 것, 부모들이 백신을 접종했다면 동반 면제 대상을 현재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이하 미성년 자녀들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67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격리 면제 신청은 시행 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전면 재개방과 함께 방역 규제를 풀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섣불리 봉쇄를 풀었다 재확산을 경험했던 학습 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보건 전문가들의 전망은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재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났던 지난해, 주요 수치들이 정체를 보이던 시점에서 메모리얼 연휴를 기점으로 느슨해진 방역의 대가는 컸습니다. 1년 뒤 지금 방역을 푼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마치 지난해 모습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신규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000명 수준, 하루 확진자가 4만 5천 명에 달하던 지난 1월에 비하면 98%가 줄었습니다. 입원 환자 비율과 사망자 수도 최고치에서 각각 95% 이상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없었던 백신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성인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경제 활동의 주축인 성인들 사이에선 이미 상당한 면역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파와 델타 등 미국 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재 나와 있는 백신들이 변이에도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흑인과 라티노 등 특정 인종과 지역별로 미접종자가 많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We are worried that there will be some outbreaks in places where we have large numbers of people who may be unvaccinated or places where large numbers of people who are gathered who are unvaccinated. 재확산 이후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역별로 4단계 방역 등급을 설정해 철저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단계별 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 개방 조치 이후에 또 다른 확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금 추첨은 모두 끝났지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발렌시아 지역에 있는 놀이공원 식스플렉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5만 장의 무료 식스플렉스 이용권을 내걸었습니다. 50,000 free tickets at 65 locations. You get a single dose of vaccine, one of these 65 locations in 13 different counties, working in partnership with 14 different organizations. You will get a free ticket.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여러 기업과 스포츠 구단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타코벨과 치폴레 등은 어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식을 제공했고 LA 클리퍼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세크라멘토 킹스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최대 20%의 경기 관람 할인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에는 무료 여행과 경비를 제공하는 추첨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토요일인 오는 19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폭염 경보와 폭염주의보 등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Excessive Heat Warning, 폭염 경보는 국립기상대의 경보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정 지역 기온이 2시간 넘게 화씨 10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동됩니다. LA를 비롯해 글렌데일과 버뱅크 등 지역은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이 90도대 중반을, 산타클라리타, 우드랜드 힐스, 리버사이드 등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대는 폭염 경보 발령에 따라 대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학교나 도서관, 쇼핑몰 등의 대피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안전 지침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도 전력 비상 경보인 플렉스 알러트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 사이 주민들의 전력 사용 자제를 당부했는데 만약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경우 지역별로 순환 정전이 이뤄지게 됩니다. 아시안 여성이 출근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또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내 사건 소식 박시몬 기자입니다. 아시안 여성이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 컬버시티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담배가 있냐고 물었고 여성이 없다고 하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후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폭행 후 워싱턴길 서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른쪽 귀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5피트 9에 육중한 체격을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0분경 기숙사로 보이는 한 가정집에서 열린 파티 도중 언쟁이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총기를 발사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4명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카고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인해 어제 하루 동안 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6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에서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 엘라바마에서는 소화기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총기를 발사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2명의 피해자들 역시 위독한 상태로 보인다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에서 여러 개의 총기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우발적인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콜로라도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일본 측의 압력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오로라 시의회는 지난 7일 시청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한인단체인
콜로라도주 평화의 소녀상 기념재단이 제출했는데 시의회 측은 부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한인 언론인 콜로라도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6월 초부터 오로라시 당국에 소녀상 설치 불허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녀상 재단 측은 이번 부결과 관련해 포기하지 않고 소녀상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 학생 가정 식료품 구매를 위한 팬데믹 EBT 프로그램에 22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한 명당 연간 최대 1,32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돼 지난해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PEBT 카드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무상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이 수혜 대상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기존 PEBT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학생 가정은 7월 말까지 2020-2021 학년도 가을 학기분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7월 말부터 8월까지 같은 학년도 봄 학기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들의 대면 온라인 수업 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 달에 온라인 수업을 12일 이상 받는 학생은 해당 달에 132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온라인 수업을 12일 미만으로 받은 학생은 해당 달에 82달러를 받게 됩니다. 학생 1명당 지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 2명 가정은 매달 264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식량 지원 확대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분실된 PEBT 카드 재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